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뉴스가 한 가지 또 있어서 짠! 알렉산더 맥퀸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맥퀸에 대한 영화도 소개를 시켜드렸죠. 근데 이제 영화랑 책이랑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확실히 책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이제 구체적이죠. 그리고 어떤 작품이든 이제 보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와닿는 게 굉장히 다를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이 책은 처음에 맥퀸의 장례식장부터 서술이 돼요. 2010년 9월 20일 월요일 아침, 런던에 위치한 세인트폴 대성당의 바깥은 패션쇼 무대가 되었다. 지금 장례식 얘기예요. 번쩍번쩍 광나는 검은 차가 잇따라 도착했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줄지어 내렸다. 거의 모두 새까만 옷차림이었으며 격식을 갖춰 입은 이도 일부 있었다. 모델 케이트 모스는 뭐 어떻게 입었고, 누구는 나오미 캠벨은 어떻게 입었고, 누구는 어떻게 입었고. 그래서 이런 그 장례식장의 풍경, 굉장히 패셔너블한 장례식장의 풍경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저한테 딱 와닿는 구절은 이 부분이었어요. 작년부터 맥퀸의 친구로 지낸 패션계 채용 컨설턴트 앨리스 스미스는 대성당 통로 양측에 앉은 사람들의 신발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놀랐다. 추모식은 정말 기이했어요. 맥퀸의 가족과 패션계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서로 계속 사람들의 신발을 쳐다봤어요. 유족은 시내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신발을 신었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기막힐 정도로 비싸고 화려한 신발을 신었죠.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은 맥퀸이 완전히 해결한 적 없는 인생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저도 어렸을 때 사람들 이렇게 옷 입은 거 보면 신발을 제일 먼저 보거든. 옷은 못 입거나 자기 스타일이 없어도 대충 어떻게 흉내내서 이렇게 입을 수 있어. 근데 신발은 그 사람의 스타일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이템이에요. 이 사람이 옷을 잘 입는지 안 입는지 혹은 이 사람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파악하기가 가장 쉬운 아이템. 저한테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들 딱 보면은 특히 와, 이 사람 되게 옷 잘 입었는데 했을 때 딱 신발을 확인해.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얘기를 하네.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장면을 떠올리면 장례식장이 아닌 패션쇼라고 불리울 만큼 정말 화려한 패션계 인사들이 쫙 있는 와중에 유족은 정말 어울리지 않게끔 그냥 동네에 어디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은 유족의 모습. 맥퀸은 그냥 노동자 출신 집안의 가난한 청년이었고 이 정말 화려한 이 패션계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집에서의 맥퀸, 원래 이름이 리죠. 리라는 인물과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이름의 이 인물이 사실은 그 사이에 갭이 굉장히 컸고 그 갭에서 느끼는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걸 사실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그 맥퀸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이사벨라 블로 역시 그 뭔가 이렇게 본인만의 또 특유의 그 신미안을 지니고 있죠. 그 심한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둘 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컴플렉스가 확실히 있었어. 오히려 맥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자기가 그냥 실업수당을 받는 돈 없는 청년이지만 그 굉장히 이게 막 떳떳하고 그 반항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사벨라 블로는 굉장히 상류층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기가 얼마나 어글리한지 추한지에 대한 그 자격지심이 굉장히 있어. 이런 문구가 있네요. 이사벨라 블로는 맥퀸에게 자기가 아름다움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린 채 변장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패션의 힘으로 무장한다고 말했다. 또 맥퀸처럼 자기 외모를 혐오했다. 자기 얼굴이 추하다고 말했고 스스로 농기계 콤바인이라고 묘사한 툭 튀어나온 앞니 어떻게 보일지 늘 의식했다. 이사벨라 블로는 항상 빨간
빨간색 립스틱을 이렇게 항상 바르는데 그거를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집착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 동생이 익사를 하는데 그때 엄마가 립스틱을 바르러 집에 들어가느라고 동생이 사고당하는 거를 못 봤던 거야. 그래 그 상처 때문에 또 사실 립스틱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고 해요. 퀸 같은 경우는 뭐 그 세인트 마틴 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뭐 컬렉션을 선보이고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맥퀸은 딱 보면 패션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 정말 뚱뚱하고 못생기고 되게 추리한 거야. 그의 옷차림 역시나. 컴플렉스나 이런 내면의 어떤 것들을 이제 폭파시키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블로는 패션으로 자기가 입은 패션으로 그거를 사실은 커버하길 원했고 맥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창작력으로 그거를 이제 옷을 만드는 이제 창작력으로 그거를 폭파시키지 않았나 해요. 가끔 리는 이사벨라를 무시하고 놀렸어요. 이사벨라를 대하는 태도가 끔찍했죠. 가끔 너무 무례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둘 사이는 어딘가 병적으로 뒤틀린 성적 관계 같았어요. 이사벨라는 리와 리의 작품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기서 리는 맥퀸의 원래 이름입니다. 리는 이사벨라를 거칠게 혼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리에게는 굉장히 마조히스트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한테 고약하게 굴었던 남자만 만났겠죠. 리는 이사벨을 벌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벌주는 거예요. 내면의 인지 부조화가 있었겠죠. 이사벨라에게 상처를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줬을 거예요. 영화는 2시간 이내에 사실은 이제 마무리되는 거라서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하지만 책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다룰 때 하고 싶었으나 또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독특한 심미안을 지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느냐 요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 그게 닉 나이트와의 작업이에요. 닉 나이트라는 포토그래퍼는 굉장히 디지털적인 이미지를 잘 뽑아내는 포토그래퍼거든요. 근데 그 맥퀸의 드레스를 입고 닉 나이트가 찍은 사진이 있어. 데보나우키가 이렇게 모델로 했던 건데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묘한 이미지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비요크가 그 뮤지션 비옥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몽환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굉장히 또 크리에이티브한 뮤지션이에요. 비요크가 그 사진을 보고 앨범 자켓에 그렇게 찍고 싶다 그래서 또 이렇게 비슷하게 찍은 게 있어요. 이 사진도 사실 굉장히 유명해. 하여튼 책은 정말 영화에서 또 못 봤던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굉장히 유명한 패션 아이콘이 한 명 있어요. 데프니 기네스라고 그녀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네스 맥주 상속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돈이 많지. 쉽게 생각하면 상류층의 레이디 가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사교계의 여자들이 이렇게 항상 입는 뭔가 우아하고 이런 룩과 다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이런 패션을 즐겨요. 그래서 알렉산더 맥퀸 옷도 되게 많이 입었고 가레브뷰 하여튼 이런 디자이너들의 옷을 되게 좋아해. 이사벨라 블로가 이 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기네스가 거절을 해요. 오로지 옷으로만 디자이너를 아는 일에 만족한다 이렇게 하면서 잘라서 말했는데 그 둘이 나중에 만납니다. 우연히 무슨 레이터 스퀘어를 걸어가다가 맥퀸이 부른 거야. 저기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제가 만든 코트예요 이러면서 뒤돌았더니 맥퀸이 있었다. 맞아요. 당신이 늘 저를 퇴짜놨던 사람이군요. 왜 저를 만나기 싫다고 한 거죠? 둘은 웃음이 터졌고 가까운 술집에 가서 잔뜩 마셨다. 기네스 맥주를 마셨겠지? 뭘 마셨는지는 안 써있네? 기네스는 오띠꾸띠리 의상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고 맥퀸은 그녀에게 옷을 자주 빌려가서 자세히 살폈다. 아니,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다른 옷들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 궁금할 수 있겠지? 근데 돌려받은 옷에는 안감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는 옷을 다 뜯어서 어떻게 바늘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어 했거든요. 나라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 한두 푼도 아니고 최소 몇천만 원에서 수억 수십억 하는 옷이에요.
들이 그래. 한두 푼이 아니요. 우리 집값이요. 그 옷값이 거의 우리 집값이요. 와, 그런 옷을 가져가서 안감을 뜯어놓고 다시 봉하지도 않고 안감을 뜯어놓고 봉하지도 않고 다시 가져왔다 그러면 나라면 진짜 꼭지 열릴 것 같은데 고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이 많아서 그런지 참 기네스는 착하구려. 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맥퀸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피곤하겠다 싶긴 해요. 맥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묘사가 굉장히 많은데 극단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맥퀸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야.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맥퀸은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이런 그 관계가 깊어지면 약간 집착과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강한 편이어서 이제 남자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서 결국은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연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같이 너 초반에는 너무 낭만적이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맥키는 굉장히 초조해해. 이 사람이 날 떠나지 않을까? 날 두고 바람 피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집착하고 막 심지어 미행을 붙이고 이래. 그렇게 달달하고 막 이렇게 자상하고 부끄러움 많고 이랬던 리가 뭐 조금 사귀다 보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 맨날. 정말 아끼는 주변 사람일수록 좀 뭐랄까 잘해줘야 되는데 더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약간 그런 가학적인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사벨라 블로와도 나중에 관계가 좀 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블로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와 영혼이 정말 같은 사람이거든. 근데 결국은 블로도 세상을 떠났을 때 맥퀸이 받았던 그 충격뿐 아니라 뭐 분명히 죄책감도 어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컸을 거라고 봐요. 디자이너로서의 맥퀸은 정말 한번 정말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으면 완전히 영광이다 막 요런 분이죠. 자연인 맥퀸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아. 왜냐면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변덕도 심하고 그리고 뭐랄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뭐 조금 뭐 서로 빈정상하고 싸우거나 뭐 이렇게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확 쳐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디자이너로서의 맥퀸은 그냥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아. 하지만 자연인으로서의 맥퀸은 주변에 이런 오빠 있으면 피곤하겠다. 약간. 근데 이런 거에서 유명인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고 거기서 사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앤디 워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나를 알고 싶어? 그러면 뭐 미디어에 보이는 나를 봐라. 혹은 내 작품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디자이너라 그러면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도 기대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본받을 만한 어떤 훌륭한 이거를 다 갖춰지기를 원해. 근데 이 사람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라지 않을 때도 있다. 맥퀸같이 저런 작품을 만들려면 저게 제정신이 되겠어? 마약하는 거 당연하지. 마약해야 저런 거 나오지. 이런 또 심리도 내심 있어요. 이 사람을 디자이너로서 평가할 때 그 디자이너로서의 맥퀸만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패션계는 너무나도 이 사람의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야라서 맥퀸도 이제 지방시로 간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많이 변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본인이 뭐 뚱뚱하고 추리하고 뭐 이렇게 해도 나름 거기에서 떳떳함이 있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너 내 옷 좋아하잖아. 내가 만든 옷 좋아하잖아. 어쩌라고? 꺼져. 막 정말 이랬던 사람이 다이어트는 해야겠는데 안 되니까는 위 지방 흡입을 받고 위 절제 수술을 받고
그럽니다. 진정한 패션계의 스타에 걸맞는 모습으로 본인이 이제 변해요. 바꿔요. 하지만 그게 본인의 진짜 모습이 아니므로 꽤나 많은 사람들은 맥퀸의 죽음은 패션업계 탓이라고 또 하기도 해요. 맥퀸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권의 책을 받아놨어요. 나중에 추첨을 하려면 이거를 댓글을 걸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씁시다. 그러면은 그 응모하는 댓글에 광기와 매혹, 제가 아래에다가 설명을 쓸게요. 알렉산더 맥퀸 광기와 매혹, 요거를 쓰면 광기와 매혹 뭐 응모합니다. 뭐 광기와 매혹 요것만 써도 돼. 아무튼 광기와 매혹이 꼭 들어가게끔 댓글을 써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요 단어를 추출해서 그 중에 10명을 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께 못 드리는 거니까 이건 3일만 진행할게요. 전반적인 줄거리나 뭐 전반적인 소감을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일부 강력하게 느꼈던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라 조금 두서는 없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추첨해서 드릴게요.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 이 책이 아직 완본이 안 돼가지고 그걸 파일로 받았어요. 파일로 받아서 한 달에 걸쳐서 이제 쭉 읽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맥퀸과 함께 하면서 또 어떤 부분은 와 이러다가 또 어떨 때는 어떡하냐 또 막 이러다가 어쩔 때는 또 막 아이고